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영상 화질이 조금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짐벌 하나 살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뭔가 있으면 영상 되게 막 잘 나올 것 같고 흔들림도 전혀 없다고 하는데 괜히 가지고 싶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단계일 수도 있고 영상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자주 찍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애기들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반려견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것도 아니라면 그냥 단순 호기심, 와 이거 짐벌 그냥 한번 사볼까? 이거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에게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주 3회에서 4회 정도 사용하실 분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호기심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한두 번 쓰고 거의 사용 안 하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찍는 이 영상은요, 일반적인 리뷰 영상이나 이 OM5의 작동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OM5의 리뷰나 이거의 뭐 자세한 작동 방법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자세하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OM5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OM5 기존 모델 있죠, OM4, 그거랑 간단하게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비교 영상 정도로 영상을 만들 건데, 영상에 모두 녹여버리면 영상 길이가 정말 길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가보죠. 단점 첫 번째는 갤럭시 같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호환성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OM5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DJI Mimo라는 앱을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거든요. 앱이 없어도 이 짐벌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초심자라든지 아니면 이 짐벌 자체의 보정 효과라든지 뭐 영상을 조금 더 예쁘게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미모 앱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DJI Mimo라는 앱 자체가 완성도가 좋은 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체 필터들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보정 효과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지 않아도 전등이 깜빡이는 플리커 현상까지 잡아준다는 점에서 앱의 완성도가 그래도 조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제 스마트폰 짐벌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되게 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DJI의 미모라는 앱은 정말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진 앱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설치 좀 하고요. 와 이거 봐, 지금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데 못 잡아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못 잡아버리네? 어쨌건 뭐가 문제냐면, 저처럼 이제 갤럭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경우에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촬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막 이렇게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옵션은 두 가지가 있죠. 대기 모드를 누르거나 아예 전원을 다 끄거나.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빼가지고 통화를 해요.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다시 붙여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면은 미모 앱이랑 이 OM5 본체랑 연동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제가 짐벌을 들고 막 촬영을 하다가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나 이제 문자가 와서 바로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거나 카톡을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대기 모드로 바꿔 놓는다거나 전원을 완전히 끄고 이제 스마트폰을 자석 클램프에서 탁 뜯어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전원을 온 시키고 어플로 들어가 있으면 연결이 끊겨서 자동으로 연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끊겨서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가 이렇게 연동을 해서 듣고 있다가 이제 뭐 지하철을 내려야 되거나 버스를 내려야 돼가지고 전원을 끄고 넣어놨어.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내려가지고 다시 끼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노래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잠깐 얘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연동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바보라고, 바보. 그 연결이 끊어지면 어떡하냐?
제가 이 1년의 과정을 보여드리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연동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한 다음에 너무나 귀찮게도 미모 앱을 다시 켜서 너무나 귀찮게 스마트폰에 다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 귀찮습니다. 아니 심 사장, 그 대기 모드에서는 바로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얘 대기 모드 해놓고 3분 지나잖아요? 전원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데 내 통화가 3분을 넘어가거나 문자나 카톡 내용이 3분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귀찮게 다시 연동을 해야 돼. 3분 금방이거든. 근데 정말 빡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아이폰은 안 그렇습니다. 갤럭시만 그래. 내가 와이프 핸드폰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와이프 핸드폰이 아이폰 13 프로야. 와이프 핸드폰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일부러 연결을 끊거나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별 지랄을 다 해도요, 아이폰의 경우는 앱 구동 중에 얘 본체 전원을 끄고 다시 켜도 자동으로 연동이 된다고. 근데 갤럭시는 왜 안 되냐고. 업데이트도 전혀 안 되고요. 이 점이 정말 불편합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아이폰 전용이냐? 라고 할 만큼 안드로이드 폰이랑 아이폰이랑 약간 차별이 심합니다. 그냥 이 OM5는 아이폰 전용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아니 DJI 여러분들, 삼성폰은 그냥 버리는 카드입니까?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그냥 쩔입니까? 제가 미모 앱을 아이폰에 처음 연결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아이폰은 FHD에 60프레임을 지원을 하는데 갤럭시는 왜 30프레임만 지원합니까? 아이폰이랑 DJI 미모 앱은 최강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박스에 for iPhone이라고 적어놓지 그랬어. 갤럭시 기본 카메라 앱 써도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 갤럭시 S22 울트라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미모 앱 못 쓰고 갤럭시 기본 카메라 앱을 쓰고 있기는 해요. 어찌됐건 저는 이 짐벌로 촬영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미모 앱 쓰지 마시고 갤럭시 기본 카메라 앱 켜시고 프로 모드로 바꾼 다음에 사용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FHD 60프레임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거기다 추가로 이 자체 손떨림 방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미모 앱을 쓸 때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미모 앱 완성도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모 앱을 아이폰처럼 100% 못 쓴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단점에 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OM5를 산 가격 안에 미모 소프트웨어 사용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네요. 세 번째 단점은 업데이트가 너무 느립니다. 사실 제가 이 OM5를 6개월 전에 샀지만 리뷰가 늦었었던 거는 OM5를 샀을 그 당시에는 제가 갤럭시 노트 20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갤럭시 노트 20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딴에는 오히려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로 OM5를 같이 묶어갖고 리뷰를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리뷰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는 오늘 날짜가 9월 15일까지 미모 앱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 호환성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제가 갤럭시 S22 울트라를 산 지가 언젠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DJI의 미모 앱을 100%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기능을 다양하게 끊기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갤럭시 S22 울트라가 호환성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도 아이폰처럼 60프레임을 또 사용을 못해요. 얘는 30프레임으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기능을 한정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지금 갤럭시 S22 울트라가 호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호환이 안 돼도 미모 앱은 구동이 됩니다. 앱 자체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단점은 미모 앱 상에서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을 못해요. 호환성 업데이트가 돼야 초광각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호환성 업데이트가 안 된 폰들은 미모 앱은 들어가지지만 되게 답답한 화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초광각이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모 앱이 없어도 충분히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프로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갤럭시 기본 카메라 앱을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아이폰만 좀 챙겨준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이게 구조적인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OM4도 사용을 해봤고 OM5는 지금 사용 중입니다. OM5랑 OM4가 외관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자석 클램프 구조는 가지고 왔지만 OM5는 기기 자체가 되게 컴팩트해졌습니다. 근데 OM4부터 OM5까지 지금 자석 클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석 클램프가 있어서 간편한 건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이제 내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전화나 카톡이 와서 이제 막 바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손쉽게 스마트폰이랑 본체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되게 간편하다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석 클램프든 기존의 이 자바라 형식이든 결국은 스마트폰을 뜯어내야 되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저는 혁신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석이어서 더 좋다? 라는 점이 저한테는 이점으로 오지는 않아요. 자석을 뗐다 붙이나 자바라로 이제 막 벌려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끼운다거나 뭐 저한테는 둘 다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이 자바라가 낫지 않나요? 그리고 이 OM5 광고 카피를 보면요, 이제는 이렇게 주머니에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워졌다, 그리고 뭐 컴팩트해졌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광고처럼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게 OM4보다 좋아진 거는 별로 없고 촬영할 때 오히려 더 번거롭게 됐습니다. OM4 같은 경우는 작동을 안 하고 접어놓은 상태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채로 붙여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착한 채로 전원을 끄고 스탠바이는 할 수 있어. 촬영을 바로 하면 이렇게 스마트폰 그 자체를 확 제껴가지고 바로 촬영을 하면 되는데 OM5는 이게 좋은 면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잖아요. 일단은 또 자석 클램프를 이제 또 따로 빼야 돼. 그 자석 클램프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또 끼워 넣고 본체를 제낀 다음에 본체에 붙이고 전원을 켜고 앱을 켜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내가 당장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바로 이제 영상을 찍고 싶어. 그것도 짐벌로 바로바로 촬영을 하고 싶어도 이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심사장, 그냥 스마트폰을 OM5에 붙여놓고 다니면서 찍으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OM4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전원을 꺼놓고 이렇게 제껴놓으면 스마트폰을 붙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OM5는 이게 반대로 꺾여서 이게 딱 제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거치를 하려면 이게 무조건 달랑달랑하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좌우로 막 요동을 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OM4 같은 경우는 자석 클램프를 껴놓은 상태로도 보관을 할 수가 있지만 OM5는 이 자석 클램프를 빼야지만 고정하고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애매한 게 OM4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휴대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간편해요. 그래서 OM4를 가지고 다닐까 했는데 OM5랑 OM4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모터 힘이 OM5가 좋아.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OM4는 모터 힘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거운 갤럭시 S22 울트라를 지탱을 하려면 조금 더 모터 힘이 강력한 걸 가지고 있자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OM5를 갖고 있는 건데,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아이폰같이 가볍고 뭐 그런 스마트폰이라면은 OM5 말고 무조건 OM4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노트급의 무거운 폰을 가지고 다니신다면 OM4는 모터 힘이 딸리니까 OM5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OM5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접어서 보관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석 클램프를 또 따로 빼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죠? 이게 되게 잃어버리기 딱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 또 광고 카피를 보면 또 우리 OM5가 또 이만큼 작아져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을 수는 있는데 주머니에 이걸 넣고 어떻게 다닙니까? 이렇게나 튀어나오는데 또 실제로 또 넣어놓으면 또 튀어나와갖고 흉하고 또 무거워요. 주머니는 못 넣고 다녀요. OM4나 OM5나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작은 가방은 갖고 다녀야 돼요. 이 짐벌을 보관을 하려면.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OM5가 막 상당히 혁신적인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은 별도로 판매하는 이렇게 링 홀더 스타일의 자석 클램프가 있어요. 제가 OM5를 사용을 해보니까 OM5가 이 자석 클램프를 무조건 떼고 다녀야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촬영할 때마다 이 자석 클램프를 끼우고 본체를 켜가지고 앱을 켜갖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으면 그냥 이게 스마트폰 뒤에 붙여놓고 내가 이제 촬영해야겠다 하면 그냥 이대로 본체에 탁 붙여가지고 촬영을 하고, 촬영 안 할 때는 또 클램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떼서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는 이거를 붙여놓은 걸로 갖고 다니면 이게 혁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간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OM4용이어가지고 OM5에도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OM4나 OM5나 이 자석 클램프의 모양이랑 이 자석에 이제 탁 결착이 되는 모양이 호환이 되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이걸 본체에 붙여도 잘 붙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붙여놓고 본체를 키면 짐벌이 스마트폰을 놓칩니다. 이게 뭐 자석이 떨어져가지고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전원을 키면 드르륵 떨면서 그냥 이대로 툭 놓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전원을 오프를 시키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거를 OM4를 가지고 있을 때는 테스트를 못 해봤고, 당연히 OM5가 클램프의 모양이 같으니까 당연히 호환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OM5에 붙여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JI 본사에 문의글을 남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가벼워서 인식을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갤럭시 S22 울트라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은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기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원이 저한테 말을 했던 게 조금 더 스마트폰 자체를 무겁게 세팅을 하고 얘를 사용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UAG 케이스도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케이스를 구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뭐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근데 지금 DJI 미모 앱에 아이폰 13 프로가 호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와이프 핸드폰 케이스에 붙이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역시 떨어요. 부르르 떨면서 스마트폰을 놓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로 OM5의 이 불편한 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완벽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된다니 참 아쉬울 뿐입니다. 일단 OM5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별도로 파는 이 자석 클램프를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각도가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어거지로 약간 조금 만들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틸트나 이런 게 이게 딱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다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뭐 옆이나 뭐 이렇게 촬영할 때는 좋은데 이게 하단부로 되게 많이 안 꺾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제품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 자체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OM5 자체는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이제 꺾을 때의 각도가 정말 말이 안 되게 각도가 안 나와요. 근데 또 전원을 끄고 꺾으면 또 꺾이거든? 이게 뭐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아니 심사장 뭐 짐벌로 뭐 이렇게까지 꺾어가지고 뭐 촬영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OM4 같은 경우는 많이 꺾이진 않아도 이 하단부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거든요. 근데 OM5는 이 각도조차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거의 뭐 하단부 촬영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짐벌 자체를 들어서 이렇게 하단을 찍을 수는 있지만 내가 양손이 자유로워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음식을 찍는다거나 유튜브에서 이제 뭐 전자제품 리뷰를 할 때 짐벌을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한 손으로만 리뷰를 하면 이게 상당히 제약이 많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OM5를 이제 사기 전에는 OM5 자체가 또 이렇게 연장 로드가 있어가지고 셀카봉처럼 드르륵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각도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찍을 때 개꿀이겠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꺾이니까 답답한 거지.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전원을 킨 상태에서도 왜 안 되는 거야? 전원을 끄고 사용하라는 거야? 물론 이런 식으로 카메라 삼각대에 연결을 해가지고 하단에 오브제를 촬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번거롭긴 하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뭐 단점은 아니고 그냥 뭐 간단한 저의 뭐 총평을 하자면, 굳이 짐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 이 손떨방 기능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완성 수준에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짐벌 없이 손으로만 찍어도 흔들림을 정말 많이 억제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짧은 영상은 스마트폰에 손만 있어도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굳이 짐벌이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손떨방 기술이면 셀카봉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후면 카메라가 아니라 전면 카메라로 내 모습을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전면 카메라에는 이 흔들림 방지가 이게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셀카 모드가 또 아시다시피 이 손으로만 또 찍으면 또 화각이 되게 답답하잖아. OM5 같은 경우는 이 확장 로드가 있기 때문에 화각을 조금 덜 답답하게 사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가방에서 꺼내서 자석 클램프를 스마트폰에 끼우고 본체에 붙이고 전원을 켜고 확장 로드를 늘리고 앱을 킨 다음에 영상을 찍는 이 귀찮은 과정을 감내하실 수만 있으면 뭐 괜찮긴 하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짐벌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단순 호기심인 건지, 그냥 사고 싶은 욕심 이런 건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업을 한다거나 인테리어 현장을 좀 이제 초광각으로 좀 넓게 찍으실 분들이나 뭐 자동차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좀 맨투맨으로 뭐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 자체를 되게 길게 그리고 움직이면서 찍어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짐벌이 필요한 장치입니다. 왜냐면 영상이 길어지고 이게 좀 상업적으로 영상을 사용하실 거라면 흔들림이 심한 영상은 이 시청자들이 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짐벌이 있으면 완전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이 시청자들이 볼 때 편안한 영상을 만들 수는 있으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요. 근데 이제 단순 호기심으로 사실 분들은 아마 짐벌을 사시면 하루 이틀은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들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팔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OM5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보니까 갤럭시를 쓰는 사람만 단점으로 느낄 것 같은 단점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그럼 너 아이폰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이폰을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삼성폰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아이폰보다는 삼성폰을 사용을 해야 뭔가 호환성도 더 맞고 저한테는 그 삼성폰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서브로 갖고 있자니 아이폰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만의 단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제 리뷰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OM5의 장점에 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 사장이었습니다.